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디펜스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함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그러니까 발틱 함대 코앞에 배치가 되어서 미사일 발사 훈련했다라는 소식, 그러면서 미러 간의 또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더 심각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었던 플로리다함, 지금 이제 순항미사일 원잠인데, 그걸 러시아의 정찰함이 거의 아주 오랫동안 추적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그 미국 핵 잠수함이 가는 길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자, 이런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말라카 해협에서 싱가포르 어선과 인도의 잠수함이 충돌할 뻔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독일 국방장관은 프랑스를 찾아가서 차기 전차 사업이죠. MGCS 사업을 지속한다라고 발표를 한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싱가포르 어민들이 말라카 해협에서 국적불명의 외국 잠수함과 충돌할 뻔했다는 소식입니다.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서는 해역을 이동 중이던 인도 해군 킬러급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이 싱가포르 영해 진입에 앞서 부상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 해군 잠수함이 갑자기 왜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것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육군 훈련기지에 있던 메르카와2 전차가 도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난된 전차는 며칠 후 훈련기지에서 20km나 떨어진 폐차장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은 엔진이 철거된 이 거대한 전차가 도대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폐차장까지 이동했는지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43대의 F-16 전투기를 운용 중인 튀르키예 공군이 이 물량 전체를 현재 개발 중인 자국산 TFX 칸 전투기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세대 전투기를 순수 기체 가격만 최소 1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형 쌍발 전투기로 대체한다는 것인데요. 경제 파탄 상태에 있는 튀르키예가 이를 실행할 재정적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무력 시위 임무를 받고 포스머스 해군기지를 출항한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단 8대의 전투기만 싣고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36대, 표준 24대의 F-35B를 탑재해야 할 항모가 극심한 전투기 부족 문제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며 프랑스와의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 계획 MGCS를 엎어버렸던 독일이 프랑스와 전차 공동 개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프랑스 측과 만나 양국의 전차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뒤통수를 때려놓고 그럴 일 없다는 독일의 태도,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낚싯배로 추정되는 이 소형 어선 옆에 갑자기 잠수함이 훅 부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낚싯배가 훅 하고 이제 피한 거죠. 피하고 나서 우리 이런 일 당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 잠수함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또 옆에 있는 동료가 또 촬영을 한 이런 모습인데, 말라카 해협의 입구에, 남중국해 입구에 싱가포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인근에서 킬러급 잠수함, 여기에 지금 킬러급 잠수함으로 보이니까 킬러급 잠수함을 운영하는 나라는 어디냐?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인도예요. 근데 미얀마가 가동률도 안 좋은데 이 잠수함을 말라카 해협까지 그래서 남중국해까지 보낼 이유가 없는 나라죠. 자기 앞가림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또 베트남은 남중국해 초기를 해야지 말라카 해협 밖으로 나가서 인도양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인도 해군의 킬러급 잠수함이다 라는 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인도 해군은 인도양에서 작전하지 않고 왜 남중국해로 들어오냐, 이런 의문이 남는데요. 아무튼 사고가, 인명피해가 안 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인도 해군의 킬러급 잠수함이 맞다면 남중국해에 이제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 해군의 잠수함도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자, 여기 폐차장에 전차 한 대가 있습니다. 메르카바2 전차죠. 이 메르카바2 전차가 여기 왜 있냐? 도난당한 거랍니다. 20km 옆에 있는 육군 훈련장에 있는 전차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뭐 기동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메르카바 전차 뭐 이런 거야 하고 우리도 군대 가면 군대 입구에 뭐 세워놓고 있는 전차들 있죠. 오래된 전차들 그겁니다. 이거 지금 105mm 전차포를 쓰고 지금은 안 쓰는, 그래서 엔진을 드러내고 껍데기와 주요 부품은 다 드러내고 껍데기와 뭐 이런 것만 있는 이런 상태로 전시해 놓은, 훈련병들 보라고 전시해 놓은 그런 전차인데 이게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나 엔진 드러내고 주요 부품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십 톤이죠. 그리고 엔진이 없으니까 자력 기동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트레일러에 얹어야 되죠. 그런데 이 트레일러에 얹어서 사라지고 이 폐차장까지 온 그런 모든 것들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가 차죠.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관련 동영상입니다. 네, 전차가 보이고 경찰차가 보이는데 우리 한국의 소렌토 SUV예요. 보기 좋네요. 자, 이렇게 경찰이 신고받고 와보니 전차가 있었다. 아니, 이스라엘군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전차가 어떻게 도난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부품이 얼마나 뜯겨져 나가서 어디로 유통되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간 큽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자, TFX, 칸, 스텔스 전투기죠. 우리 한국의 KFX는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데 여기는 스텔스 전투기예요. 칸. 자, 그래서 튀르키예가 지금 243대의 F-16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제일 많은 F-16을 운영하는 나라죠. 그런 튀르키예가 미국하고 지금 뭐 사이가 완전 지금 이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우리 말이야 F-16 이거 전부 퇴역하고 이걸 전부 칸으로 대체할 거야 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어제 튀르키예가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죠. 25% 정도 하던 금리를 30%로 올렸어요. 30%. 와, 우리 IMF 때 그때 뭐 정금사들 이런 데서 23%, 26%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금리가 지금 튀르키예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리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이 돈이 좀 있으면 튀르키예에 가서 예금해놓고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나올 수가 있기도 하겠네요. 튀르키예 경제가 안전하다면. 그러나 경제가 안전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환율은 완전 바닥을 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억 달러가 넘는 F-35보다 더 비싼 이 전투기로 완전히 도배를 한다.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들 공동개발국을 지금 찾고 있는데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의사는 밝혔는데 아직 서명은 안 했어요. 자, 정말 뭐 이런 에르도안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다시 작전 출격을 하는데 이번 작전 출격을 할 때 이 거대한 76,000톤짜리 항모에 F-35B 전투기 8대 싣고 갔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영국 의회 의원들이 아니 우리가 겨우 8대 실으라고 그만 예산 투입해서 항모 만들어줬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성토를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8대밖에 못 싣냐? 최대 36대 그리고 표준적으로는 24대의 F-35B를 탑재하고 다녀야 되는데 8대가 뭐냐? 이게 무슨 뭐 경항모냐? 아니면 뭐 상륙함이냐? 왜냐? F-35B의 가동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영국은 144대의 F-35B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확 다 잘라버리고 48대만 하기로 했죠.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4대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그 48대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한 20, 30대 이상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작전할 수 있는 게 8대밖에 안 된다.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우리 한국 해군도 경항모 하면서 F-35B 하면 이꼴 나는 겁니다. 가동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복잡한 구조에 어떻게 가동률이
많겠습니까? 정말 F-35B는 저는 망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MGCS, 독일과 프랑스가 4세대 전차로 개발하고 있는 이 컨셉 모델이에요. 그런데 뭐 서로 독일의 라인메탈 그리고 크라우 스마파이 베그먼 이 업체들이 우리가 다 주도할 거야. 프랑스 넥스트 니들은 그냥 돈만 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밥그릇 싸움 하다가 독일이 그냥 스페인, 이탈리아하고 우리 차세대 전차 개발하자 해서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항의하고 뭐 하니까 독일 국방장관이 가서 프랑스에 가서 아니 차세대 전차 MGCS 계속 할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한 그건 뭐냐? 아 그건 업체들끼리 한 거지. 뭐 정부하고 관계없어. 아니 독일 국방부가 서명을 했는데 정부하고 관계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뒤통수를 치고 또 이 스페인, 이탈리아의 뒤통수를 또 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뒤통수를 자꾸 치고 있는 이 독일의 이 상황. 우리가 알고 있던 독일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미지죠. 그래서 PC주의가 한번 한 20년 동안 확 휩쓸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 우리가 상상하던 그 성실한 그런 독일의 이미지는 완전히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런 좌파 사회주의적인 이런 나라로 바뀐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 독일 빨리 돌아오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요즘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을 오가며 무기를 얻어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란에서 재미있는 구경을 한 모양입니다. 이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배회용 대공 탄약 시스템을 쇼이구 장관에게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최근 테헤란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이른바 358이라는 코드명만 공개된 신형 무기를 공개했으며 쇼이구 장관이 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이란 관영 타지닌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급 중단 의사를 밝힌 직후인 9월 19일 이란을 전격 방문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지만 드론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관측들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양측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갖고 무기체계 거래는 물론 군사교류의 폭도 넓혀가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란 측은 쇼이구 장관 일행에게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괴한 개념의 무기, 일명 배회용 대공 탄약 시스템 358을 공개했습니다. 358 배회 탄약은 방공이 필요한 작전 공격으로 발사된 뒤 팔자를 그리며 작전 공격을 선회하다가 센서에 표적이 식별되면 급가속해 표적에 명중하는 방식인데요. 미국은 해당 무기체계가 후티 반군에 공급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부품 일부를 압수했지만 이 배회 탄약이 어떤 유도장치와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020년 예멘 상공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358 배회 탄약이 후티 지역으로 접근하던 미군 드론을 요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이 배회 탄약은 전투기나 순항미사일과 같은 고속 표적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느리고 둔중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전술적으로 가치가 없는 이런 괴이한 무기를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기상천외한 물건들을 내놓고 웃음을 선사하는 이란의 기행,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쇼이구 장관 그리고 이란군 총참모장 해서 뭐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게 보니까 뭐 그 러시아의 알라모 뭐 이런 미사일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그런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해가지고 혼자서 계속 배회하고 있다가 적기 또는 적 드론이 나타나면 들이받아버린다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하는데, 자, 자폭 드론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날개가 아주 큽니다. 생긴 거에 비해서 날개가 이만큼 수평으로 글라이더처럼 이만큼 수평으로 뻗어나와 있죠. 왜냐? 천천히 날아가서 오랫동안 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라이더형 날개가 아니면서 배회를 한다? 이건 배회가 아니라 비행을 하는 거죠. 글라이더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이 공기 잔뜩 받으면서 양력 잔뜩 받으면서 천천히 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 정도, 이건 뭐 날개가 아니라 핀이죠, 핀. 이런 핀만 가지고 있는 비행체 같으면 이건 비행을 그냥 계속해야 되니까
이게 이 정도 덩치에서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의문이 남죠. 배회 탄핵을 하려면 최소 몇 시간은 배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몇 시간 하겠습니까? 또 보니까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을 이만큼 작은 핀으로 도대체 얼마나 비행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군이 과거 후티 반군에게 압수한 이 부품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트 엔진이 있고 공기 흡입구가 있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 그리고 가성비는 나올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무기체계인데 뭐 이란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란 말을 한번 믿어 보나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유럽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 점점 험악한 분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발트 함대 입구에 미사일 포대를 전진 배치해 무력 시위를 벌인 뒤 스칸디나비아 반도 인근에서 미국 핵 잠수함과 러시아 선박이 추격전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전략기지들이 모여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인근에 대량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순항미사일 원잠을 파견했으며 러시아가 트롤 어선으로 위장한 정찰함을 보내 이 잠수함을 바짝 추격했다고 노르웨이 해안경비대가 현지 시각 9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9월 15일 노르웨이 트롬스에 항구에 기항했던 미 해군 플로리다 잠수함이 9월 19일 출항해 바렌츠해 방면으로 향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트롤 어선 한 척이 잠수함에 바짝 따라붙어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함은 현지 시각으로 9월 19일 오후 노르웨이 해안경비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출항했는데요. 출항 직후 러시아의 어선 위장 정보함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플로리다함을 따라 붙어 사해리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100km가 넘는 거리를 추격했습니다. 복잡한 섬들이 가득한 이 해역은 수중 지형이 험난해 수면 위로 부상해 항해해야 하는 곳인데요. 러시아 선박은 플로리다함이 공해상으로 나와 사망할 때까지 근접 항해를 유지했습니다. 러시아는 플로리다함 추격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 시각 플로리다함이 빠져나간 바렌츠해 방향으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회에 전개된 스테레구시급 미사일 초계함 스토이키함에서 발사됐는데요.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들은 하루 전인 9월 18일 덴마크 보른홀름 섬에 전개돼 러시아 발트 함대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던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표적이 되었던 플로리다함은 오하이오 전략원잠 3번 함으로 현재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발을 탑재한 순항미사일 원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과 러시아의 고강도 대응이 반복되면서 북유럽에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거대한 핵잠수함이죠. 바로 오하이오급 3번함 플로리다함입니다. 18,000톤짜리고 여기 특수부대들을 수송할 수 있는 이런 비클이 따로 있고 그리고 뒤 이 부분에 순항미사일들을 154발을 수직발사관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트레던트2 핵미사일 20발을 쏘는 그런 전략 원잠이었는데 미국이 뭐 지금 미국에게 대항할 나라가 어디 있어? 뭐 걸프전이다, 또 아프간전이다 해보니까 이건 뭐 그냥 순항미사일 전쟁 초기에 많이 쏘고 뭐 그러고 쑥 들어가면 되는데 해서 이 초기형 오하이오급 4척을 순항미사일 발사하는 전용함으로 개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이 심어져 있는 그런 잠수함인데 이게 노르웨이 북쪽 그러니까 거의 북극 가까운 곳에 기항해서 며칠 휴식을 하고 나가는데 러시아 정보함이 따라붙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보함이 아니고 정보함을 가장한 무장이 있었다면 여기다 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잠시 이 플로리다함이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 모습으로 빠져나올 때 노르웨이의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2척이 따라붙어서 에스코트를 했고요. 그 에스코트한 옆으로 러시아 정보함이 따라붙은 겁니다. 무려 100km나. 그래서 노르웨이 해안경비대가 밝힌 코스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항구에서 출항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워낙 이제 복잡한 지역이니까 부상해서 항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정보함이 따라붙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바렌츠해죠. 바렌츠해로 딱 나가면 이제 자망을 하는데 그 자망하는 시점에 백해, 그러니까 바렌츠해보다 남쪽에 있는 러시아의 내해죠. 그 백해에서 스테레구시급 초계함이 나와서 칼리브르 미사일을 쏘았다. 바렌츠해로.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 함을 향해서 쏜 어떤 그런 그 형상이 된 거죠. 굉장히 강한 도발을 한 건데 미사일 쏘는 거 잠시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테레구시급 초계함이 나옵니다. 나와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미사일을 쏘는데 이 미사일은 사거리 2,5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타겟은 플로리다 이 잠수함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내포하면서 미사일을 쐈으니까 뭐 이런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이 상황 조금 불안하게 우리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